언론인 정운현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예고돼 있는데요. 이 촛불을 보며 감회가 새로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이 촛불 집회로 번졌던 당시 광우병 대책이 상황실장을 맡았고 이 일로 결국 옥고도 치렀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박원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촛불 시즌2를 맞는 감회와 또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또다시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를 보시는 감회가 어떠신가요? 우선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지난 5년 전에 그 광우병 쇠고기 촛불 때도 그랬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참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이 정권이 그리고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마음을 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그 국정원 사건만 하더라도 뭐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구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예. 그보다는 국정원이라는 국가의 정보기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그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라. 예. 저는 이게 이제 촛불에서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알아서 해라. 그랬죠. 이건 정말 뭐 그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맡아라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고양이가 생선 가게 맡아라. 저는 정말 국민들 목소리를 안 듣고 있다. 예. 이건 못 듣는 게 아니고 눈 감고 귀 막고 외면하고 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촛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이런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일부 보수 언론은 이번에도 촛불이 사그라든다고 야유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최대 규모의 시위가 서울 시청 광장에 있었는데요. 네. 지금 흐름을 놓고 이게 타오르는 추세인지 아니면 보수 언론 그들의 말대로 꺼져가는 추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보수 언론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촛불이 앞으로 더 타오를지, 혹은 촛불은 이제 잦아들지는 이 정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지금처럼 외면한다면 저는 이 촛불은 계속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촛불이 계속 가야 사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그리고 정치권의 대응도 애매모호하게 타협하고 뒷걸음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 주말에 제가 보니까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셨더라고요. 예. 이번 촛불 시위가 시작된 이래 그 최대 인파가 모였는데. 시청 광장은 꽉 메웠죠. 예. 네.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른바, 어떤 노조라든지, 혹은 시민단체라든지, 정당에서 조직동원한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정말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 그 대학생들에 이어서 이제 지식인들의 그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분노는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008년 당시는 쇠고기 협상 그 하나만 가지고도 들끓는 분노가 서울 시내를 꽉 네. 메웠는데요. 네. 그에 비하면 이번 국정원 사건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이자임에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촛불이.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이제 분노의 크기가 작아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약간의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아, 예. 촛불 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촛불이 최대 100만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달이 넘도록 지속이 됐었고요.
결국에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를 못 바꾸더라. 이런 어떤 그 학습 효과가 하나 있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의 외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촛불 집회가 서울 시내에서 매일 밤 벌어지고 있고 주말에는 10,0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모이고 있는데 예. 방송에는 단 한 장면도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언론의 외면이 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그리고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예. 그런 눈가림의 효과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눈가림이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예. 영원히 눈을 가릴 수 없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더 문제의식을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수용됐고 대통령도 국정원 계획을 언급한 만큼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식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촛불이 목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정말 그 적절치 않은 언급이었고요. 예. 저는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해체돼야 되고 예. 정말 국가안보,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새로운 조직의 형태는 국내 정보에 대해서 국정원이 완전히 손을 떼고 그야말로 해외 정보만을 국익을 위해서 다루는 그런 해외 정보처로 예. 거듭나는 그런 개혁안을 조만간 저희 진보정의당에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시 물러나야 됩니다.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이더라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예를 위해서 NLL 대화록을 공개했다. 그랬죠. 근데 지금 국정원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그 1차 국기문란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의 1차 국기문란에 이어서 2차 국기문란을 남재준 원장이 저질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2차 국기문란을 용인한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즉시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1차 국기문란 사건에 그 총체적인 몸통일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를 하면서 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공모했거나 기획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누굽니까? 이명박 사람이죠.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사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공모했거나 지시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국회 증언대에 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저는 수사도 해야 되고 예.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2008년 촛불의 의미를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된 사기극처럼 보수 언론은 몰아가는데요. 네. 즉 그래서 2008년 촛불이 실패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촛불을 한번 회고해 보실 때 지금 2013년 이 시대의 촛불의 성공을 위해서 한 말씀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 2008년 촛불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건 보수 언론의 목소리고요. 네, 예.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데 예. 그 2008년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가 있을 수 있었고 아, 예.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아주 초기부터 그 정면으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그 촛불 나오신 시민들한테 드렸는데 거리의 민주주의로 마침표를 찍거나 거리의 민주주의로 어떤 그 제도적 성과를 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예. 이 의회 내에서 정치권이 끄러름지치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촛불 들고 계속 나와주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래야 국정조사도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예. 이 문제도 어설프게 그 타협하거나 어설픈 결과를 내고 흐지부지 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저는 2013년 이 시점에 촛불의 의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끊임없이 이 제도권의 민주주의 혹은 그 의회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감시하는 그런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정원 게이트는 전 정부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그 혜택이 현 정권에도 현 정부에 집중된 만큼 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아까 물론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당연하고요. 예. 이 현 정권과 전 정권은 한 몸입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몸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현 정부를 가릴 거 없이 이 문제는 권력의 핵심부에서 예. 권력의 몸통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저는 그걸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끝으로 박 의원께서 진보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위를 이끌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 이 사안이 최근에 그 관련 국토부에서 관련 법도 민영화 관련 법도 하나 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나 결정을 했고 해서 논란되고 있는데 철도사업법에 예. 면허 규정을 들어서 민영화를 하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의외로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또는 관심을 적어요. 네네.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될 이유를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도는 국민의 발이고 예. 그리고 국가의 기간 산업이며 이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 철도가 민영화되는 순간 국민의 발이 이윤을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철도를 민영화해서 성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고 결국 그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재공공화하거나 예. 재국유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적자 얘기하는데요. KTX만이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노선이고 예. 지방의 22개 지선이 적자가 납니다. 그중에 8개 지선에 대해서 KTX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교차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예. 건강한 적자고 이게 공공사업이고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입니다. 예. 감수해야 되는 적자고 민영화하면 더 감당할 수 없는 적자, 더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그걸 국민들이 고스란히 져야 될 겁니다. 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박 의원님 오늘 아침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